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월 들어 5주차 1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죠. 5주차 토경마 1인 1월 30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이번 주 경마가 끝이 나면은 휴장으로 들어가죠. 휴장전 경마 주간입니다. 토요일 일요 경마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가 이제 구정 연휴기 때문에 한 주간의 휴장이 들어갑니다. 연말에 각 경마장에 휴장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마는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장은 추석 이후에 오랜만에 휴장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휴장전 경마하면 또 추석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더구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느낌 자체가 좀 다르죠. 그 어떤 경마 주간보다 지고 싶지 않고요. 조금 더 좀 챙기고 싶은 욕심이 좀 생깁니다. 더구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좀 빚이 좀 있죠. 지난주에 빚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날 경마가 일요일날 경마가 끝이 나고 월요일날 복귀 방송을 하고서부터 월, 화, 수, 목 어제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좀 가지고 들어가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과하지 않을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절대 지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갚아야 할 빚이 있는 1월의 5주차 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지난주에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10배, 100배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알찬 예상 약속을 드리면서 토경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선 6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출주입니다. 자, 금요경마를 제외하고 서울경마 기준으로 시작점에서 첫 번째 레이스. 의미가 좀 있죠.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첫 경주를 맞추고 가느냐 아니면 좀 어렵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도가 좀 바뀌죠. 해서 이제 첫 경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께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첫 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갖고 한번 이번 주 한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과연 이 레이스가 붙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내가 때릴 마필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의 좀 보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죠. 대체적으로 최근 제가 한 2주 정도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경주에 대한 좀 확신이 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인가요? 결국 1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서 재미를 봤던 경주가 좀 있었습니다. 1경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적중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겨요. 더구나 1경주에서 조금 자신 있는 마필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욱더 욕심을 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제가 한 2달 정도 만에 여러분들과 합을 좀 맞춰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를 토경마 시작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 레이스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마필이 하나 출주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죠. 1경주 단거리 땅 하고 빨리 승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레이스는 그렇게 쉽게 편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1월의 마지막 토경마일인 1월 30일 토경마 시작점은 어깨에 힘 딱 한번 주고 배에 한번 딱 한번 힘 주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조금 빨리 여러분들과 합을 맞춰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출주마가 많은 경주에서는 추임마보다는 선행마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가 더 의지 있게 앞에서 흔들어 대느냐, 이게 다수 출주마들 레이스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직전경주 입상마가 9번마 속도신화. 지난번에는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직전에 붙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입상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레이스를 치르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다음에는 더 좋아지겠구나. 다음에 무조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좋아진 느낌은 없어요. 이게 26조의 특징 같아요. 반면에 3번마 라운 아모스. 데뷔전에서 8번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은 양껏 다 때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당시에 초반 스타트 기록이 13초 6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느린 마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느려서 레이스를 힘들게 이끌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앞에서 끌었던 마필들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이게 1000m를 뛴 게 아니에요. 1200m를 뛴 상태에서 약간의 좀 부족한 조교 내용을 갖고 이 정도로 뛰었다면 꽤 뛴 겁니다. 꽤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조교를 보신 분들께서 다 느끼실 겁니다. 확실히 지난번과는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기수 교체죠. 조선공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상당한 의지 표명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라운 아모스. 요거 내치권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3번마 라운 아모스. 이경주 대가리입니다. 저는 9번마 속도신화가 직전에도 세게 추천을 해드렸고 입상도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원했던 거, 이만큼 입상을 했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이만큼 성장을 해야지. 보통 이제 어린 마필들이니까 3세, 2세 이런 마필들은요 결이 달라. 거듭될수록 성장폭이 커야 돼.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9번마 속도신화가 크진 않다. 그러니까 보여준 건 속도신화예요. 보여준 건 속도신화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라운 아모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일 인기도라든가 게이트 조건이라든가 출주마들의 그 출전 두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는 3번마 라운 아모스를 선택을 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 14마리에 대한 출주입니다. 이경주의 라운 아모스하고 상당히 흡사한 조건을 가진 마필이 출주합니다. 바로 4번마 샤프터치. 사실 4번마 샤프터치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에 말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몸을 좀 풀어가는 그런 식의 조교를 진행을 했고요. 4번마 샤프터치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주에 사실 눈에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이 조교를 보다 보면은 다음 주 출주 예정마, 이번 주 출주 예정마를 구분짓는 것은 체킹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출주 예정 마필들은 노란 체킹을 달고 조교를 해요. 노란 판에다가 마방, 조반, 조배를 달고 조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출주 예정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판을 달고 준비를 해요. 이제 빨간 판하고 노란 판을 달면서 이제 조교 관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번 주에 나가는 거다. 이건 다음 주에 나가는 거다.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교를 하는 것은 노란판 마필들이 많이 조교를 해요. 그리고 워낙에 조교장에서 뭐 많게는 500도 뭐 적게는 뭐 200도 300도 이렇게 조교를 하다 보니까 전체 마필들을 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노란판 유제 조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빨간판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일 정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빨간판을 달고 조교했던 마필 중에서 눈에 쏙 들어왔고 저는 이거 다음 주에 노란판을 달고 나오면은 나는 무조건 때리겠다라고 맘먹었던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4번마 샤프터치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에 그렇다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강도가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마필 자체를 이제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마무리를 좀 시원시원하게 풀고 좀 이런 모습 액션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지난주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4번마 샤프터치가 모르겠어요. 뚜껑을 깠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진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진짜 뚜껑을 좀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보여준 모습만 갖고는 이거는 안 보일 수가 없다. 안 보일 수가 없다. 그리고 편성도 이 정도면 잘 찾아 들어갔어요. 해서 저는 4번마 샤프터치 지난주에 그 빨간판의 기억만을 가지고 한번 배팅하고 싶네요. 4번마 샤프터치 요거 놓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오늘은 의도적인 건 아닌데 외곽 쪽의 마패들보다는 내측권의 마패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행이죠. 제가 보는 마패들이 원하는 레이스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뭐 13마리 14마리 나왔는데 뭐 13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나오면은 진짜 애매하거든. 그리고 사실 그 마패들이 준비는 됐지만 마방에서 게이트볼을 딱 뽑았는데 14번 13번이면 아유 씨 꺾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왕이면 보는 마패들이 내치게 있는 게 좋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번마 파워정상.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 이전의 경주에서의 가능성 그걸 발판으로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잘 탔다 못 탔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지난번에 3번마 파워정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판단의 미스? 순간 판단의 미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였어. 그래서 송재철 기수의 머릿속에서는 그 이전에 전개를 그대로 타면은 조금 더 힘이 붙었으니까 뭐 좀 더 뛰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버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이제 외곽이었다고는 하지만 송재철 기수가 욕심을 내고 난 던지자 한번 승부를 한번 제대로 하자 해서 외곽에서 빵 하고 나왔으면 이게 선행이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나갔다면 저는 굉장히 직전하고는 분명히 직전 경주의 그 착순 그 결과하고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저는 자신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부중은 늘었어요. 근데 이게 부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만약에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입상을 시켰다면은 이거는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 기승 기수에 대한 교체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1300에 출전두수가 14마리. 더구나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교만 보면 이거는 끌려 나오는 게 맞아요. 선행을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만약에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번처럼 약간 좀 제어를 하겠다, 좀 다른 관점에서 기승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마필이 지금 상당히 좀 끌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꼬장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페로비치 기수가 저보다 말을 잘 타잖아요. 그쵸? 말의 분석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말을 타는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 거예요. 게이트 나왔을 때 마필이 반응하는 모습을 알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행 추라이다. 선행 추라이가 나오면 전 여기서 무지하게 재밌다. 저는 그래서 이번 제 4경주 3번마 파워정상 이거는 굉장히 세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1번마 천년의 사랑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충분한 가능성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리를 늘려 나왔어. 부중도 늘었어. 근데 1번 게이트야. 근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은 마필에 무슨 변화를 줘야 되냐면은 조교가 아주 강해진다거나 기수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아니 16조라는 마방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김동철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 김동철 기수의 57이야. 근데 인기마야. 저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배당말을 제가 세워놓고
역순으로 들어가면 굳이 꺾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3번마 파워 정상 놓고 가는 경주고 3번마 파워 정상이 어떤 전개가 보일지 눈에 좀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그런 상태에서 57의 김동철 기수의 최봉주 16점 앞필을 인기마로서 인정을 한다?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건 줘도 안 먹는 거예요. 다 벗고 줘도 안 먹는 겁니다. 3번마 파워 정상은 이번에 냅다 조직이다.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3번마 파워 정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11번마 전승대세, 8번마 G파이터, 그리고 1번마 좋은 인형까지 인기도가 고만고만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경주예요. 제가 1경주를 좀 자신있게 붙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제 5경주가 또 한 번의 승부처입니다. 요거는 잡아야 될 마필. 제가 사실 데뷔 초에 한 2번 정도 물었어요. 뭐 기수에 상관없이 마필만을 가지고 물었던 마필이고 그것도 굉장히 센 편성에서 한 2번 정도 피를 봤죠. 그리고 나서 최근 한 쭉쭉 뺐어요. 말을 쭉쭉 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을 계속 관찰을 했죠. 아 됐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기하는 모습하고 기승기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번 경우 출주하는 마필들에 대한 평가를 딱 들어갔을 때 아 이거는 들어가도 되겠구나 느낌이 딱 안테나가 딱 걸려있는 마필 하나 섰네요. 이번 제 5경주는 1번마 좋은 인연이 내 측에서의 꽃정객인 건 맞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내사를 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약점을 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이 마필이 보여줬던 최근의 경주 데뷔 이후 쭉쭉쭉쭉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더 성장은 없어요. 딱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10회방 전승대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와 정말 치열한 전개를 뚫어놓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결코 약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강한 노림수가 있고 G파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뛰겠다라는 것이 대강 보이기는 해요. 사실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느낌이 없다. 조교 때 큰 느낌이 없어요. 그게 아마 저는 이번 경주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제 5경주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땅 하고 열리면 여러분들이 설마 뭐 이런 느낌의 그 말이 앞에 아주 짱짱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짱짱하게 버텨낼 겁니다. 이번 제 5경주 때릴 필요가 있는 경주고요. 힘을 실어낼 이유가 분명한 경주다. 이번 제 5경주 아주 뭐 짱짱하게 한번 현장에서 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금산 5군 11번마 마이더스 로드가 이거 데뷔전에서 어영부영 했을 때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던 마필이거든요. 결국은 꼬리를 못 잡았어. 이게 원래는 제가 현장에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못 잡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오드에는 다 있던 말입니다. 럼퍼 트윈도 있었고 마이더스 로드도 있었고 희망고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너무 생각이 많았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어. 결국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가져가도 되는데 악수를 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마이더스 로드는 1000m에서 57을 달고 마지막 끝타임이 12초 2라고 하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약했죠. 근데 몇 가지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과중. 이게 선행 전개를 가진 상태에서의 과중하고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추임마의 전개를 가진 과중은 다른 얘기예요. 육군에서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바닥까지는 아니었지만 바닥권에서 기어 올라오면서 1000m 57에서의 우승권은요, 이건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번 경주가 직전 대비해서 약간 어떤 식으로 약간의 상승 요인을 갖고 있죠. 뭐가? 편성이 지난번보단 강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더스 로드가 지난번에는 어영부영 따라왔다라는 느낌 지울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제 생각인 그래요. 지난번랑은 전개는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선두권에 붙여서 레이스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해서 이번 제 6경주 외곽 쪽의 11번마 마이더스 로드는 인정을 한다. 근데 이게 마이더스 로드가 어떤 전개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차면 내치권의 1번마 아워캣, 2번마 포에버퀸의 전개가 꼬일 수가 있는 그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11번마 마이더스 로드가 강하게 타지 않은 상태에서 결대로 타고 마피를 믿고 탔을 경우에는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1번마 마이더스 로드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박으룬 기수가 애따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말을 기승해버리면은 자칫하면은 내치권의 1번, 2번 자체가 이거는 전개가 완전히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필 다 마체가 크지 않잖아요. 조금의 전개에 대한 부담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마필들이 완투기 때문에 11번마를 놓고 했을 때 저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실 필요가 있고, 그런 마번도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번마 영아말이랑 2번마 오발탄, 11번마 롤링스타, 14번마 킹 어웨드. 이런 마패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복마들이다. 기복을 많이 타죠. 입상할 때 그런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어떤 이런 강렬함에 비해서 부러질 때 허무함이라는 것은 어이가 없었던 마필들이 지금 나열해 드렸던 마필들이에요. 반면에 4번마 친친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한 레이스였고, 물론 직전 대회에서 부담 중량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복마들이 지금까지 치렀던 레이스하고 친친짠이 치른 레이스는 좀 달라요. 친친짠은 약한 경주에서 쉬운 전개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능력으로 능력마들을 이긴 경주가 두 번의 경주였는데, 이번에도 와,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이건 57두번째 무조건 이겨낸다. 이 정도예요. 이게 떡대도 좋고 발도 잘 쓰고 힘도 좋은 말인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번에는 투지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57이라는 부담 중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단순히 부담 중량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부담 중량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 4번마 친친자는 능력으로서 인정이 가능한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지난번에 잔머리 굴리다가 놓친 마필이 9번마 별두. 이거 원래 지난번에 굉장히 세게 보여서 승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현장의 인기도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 막 이런 거에 제가 좀 휩쓸렸어요. 그러면서 악수를 뒀죠. 악수를 뒀어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던 큰 배당이었는데 욕심도 들어갔고 좀 과했다. 요 마필이 9번마 별두.
근데 직전 경주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경주의 입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능력의 상승에 의한 입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또 이마필이 또 앞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4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력 완성. 그러니까 별두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별두가 조교 때 보여지는 모습,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실전에서 보여줄 모습이 별두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별두는 지금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8경주의 9번마 별두는 저는 뭐 의심 없이 들어가는 마필이고, 4번마 장산천하가 데뷔전에서 3착을 왔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주목도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균형감이라든가 어떤 밸런스라든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떤 단단해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힘, 뭐 이런 부분이 장산천하는 아직은 조금. 반면에 별두는 지금이 거의 꼭대기다라고 봐도 되는 마필이니까 뭐 설사 하소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지금이 이 마필이 데뷔를 해서 최고의 모습이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저는 딱 이 레이스가 그 출연표를 딱 받아들면서 그냥 고민 없이 딱 선택을 했던 경주. 이거는 내가 무조건 때린다. 이거는 내가 뭐 고민 없이 무조건 때린다. 지난주에 제가 그 토요일날 굉장히 자신있게 출연되었던 마필이 잠룡이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생각보다 엄청 팔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잠룡은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예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잠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닥 추입을 했는데 잠룡의 지금 모습은 이번에 뒤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건 무조건 앞에 간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잠룡은 웬만하면 쌍이다. 정말 실수를 하면은 이착인데 웬만하면 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딱 이번 제 9경주에 잠룡의 느낌이 딱 오는 말. 그리고 복귀 잠룡도 역시 전달에 독한 복귀에서 잡고 그대로 밀어붙였던 마필이고, 근데 그 당시에 멘트가 다음에는 편성을 가리지 않겠다는 멘트였고, 이번에도 제가 때리는 마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편성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던, 불과 얼마 전에 자신했던 그 마필이 출주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은 세게 걸렸어요. 불행이라는 것은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가서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약간의 아쉬움이고, 다행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인기마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도는 잠룡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이빨이 팔려봐야, 정말 이빨이 팔려봐야 5위권, 6위권이에요. 그만큼 잠룡은 먹을 게 없었어요. 해서 제가 현장에서 인기말을 압축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후차권 잡는 거에서. 근데 이번 제 9경주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인기도가 편안해. 배당판을 보면 뿌듯해. 일단 기본적으로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라고 해봐야 두세 마리야. 이거 다 배팅해도 돼요. 저는 이번에 9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잠룡은 대가리가 왔지만, 쌍으로 왔지만 너무 팔렸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의미 있는 적중을 드리고자 압축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스가 나왔는데, 이번 제 9경주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이번 제 9경주 쌍까지는 자신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저의 느낌은 조교라든가 어떤 이마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쌍이라는 느낌은 오기는 왔는데, 지난번에 잠룡만큼. 근데
쌍으로 오면 진짜 무조건 돈이죠. 인기도에 비해서. 복으로 와도 돈이 돼요. 이번 제 구경주 메인입니다. 빡빡하게 붙어야 되니까 마음 먹고 함께 하십사 부탁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10번마 천지스톰이 상당한 인기도가 집중될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굉장히 여유였죠. 이제 1월달이 지나고 나면 2월 그러면 3월이에요. 왜냐면 2월달 첫 주가 연휴니까 3월쯤 되면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3관마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죠. 금년에는 아직까지 앞으로 확 치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마필들은 없어요. 서울에서는 천지스톰이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파워블레이라든가 반지의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뭐 위너스글로리라든가 와이키키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다 할 정도의 마필은 없어요. 저는 10번마 천지스톰이 52조 김동균 조교사가 맘먹고 키운다. 맘먹고 키운다. 근데 천지스톰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특히나 이번에 조교의 모습을 보면 힘이 지금 한참 들어차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 이제 3강까지 가려면은 중거리를 이겨내야 되는데 마필이 급격하게 힘이 차면서 좀 끌린다는 거, 많이 끌려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전적이 거듭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할 것이냐, 요건 관건인데 일단 뭐 일반 경주에서의 천지스톰은 57 아니라 58 할아버지를 달아도 저는 뭐 이 정도 급에서는 뭐 그냥 대가리다, 의심치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식경주의 10번마 천지스톰은 그대로 밀겠다, 의심 없이 그대로 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 9대 마필이거든요. 이게 출전두 수가 적다라는 것이 일단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가요 출전두 수가 뭐 12마리, 11마리, 12마리 이렇게 돼버리는 제일 인기만해에서 불리한 마필이 사실은 8번마 로얄 빅토리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불리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로얄 빅토리는 초반이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 조교를 보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속보 구보 때 보면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어떤 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훌륭해요. 그 2등급 수준입니다. 근데 막상 물려서 탁 나오면은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 그런 느낌이 받아요. 이 야구 선수도 특히나 투수들의 이제 공을 보면 공이 정말 폼이 깨끗한 선수들이 있어요. 폼이 깨끗한 선수들 쳐놓고 공이 지저분한 마필들은 공이 지저분한 투수들은 없어요. 근데 타자들은 그런 폼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폼이 좀 지저분한 말들이 있어. 폼이 지저분한 투수들이 있어. 공도 지저분해. 근데 의외로요. 뭐가 더 낫냐를 따지면 폼도 교과서적이고 공도 깨끗한 투수 중에서 A급은 잘 안 나옵니다. 폼도 좀 지저분하고 지금 전세계 투수 중에서 1등이라 할 수 있는 투수는 메이저리그의 그 다저스에 있는 투수가 1등이에요. 1등입니다. 근데 그 투수의 투수 폼을 봐도 깨끗한 투수 폼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이 또 지저분해. 지저분하다 보니까 타자들이 못 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로얄 빅토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교 때 보면 진짜 깔끔해요. 모난 게 없어. 깔끔해. 레이스를 치르는 걸 봐도 깔끔해요. 근데 이게 이마필의 발목을 가끔 많이 잡습니다. 해서 이렇게 깔끔한 주법과 깔끔한 마체 그리고 주행 자체도 이마필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칙적인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축전두 수가 많고 자리를 못 잡고 레이스가 꼬이고 이러면은 항상 고생을 합니다. 근데 축전두 수가 달랑 9두 땅 하고 나와봐야 뭐 3번, 5번 정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경주. 이런 경주에서는 8번마 로얄 빅토리가 자기 걸음을 다 끊어낼 수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8두의 출주에서 대체적으로 전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주라면은 8번마 로얄 빅토리. 깨끗한 마체, 깨끗한 주법. 정해져 있는 전개. 8번마 로얄 빅토리가 가장 유리함을 가지고 있고 가장 믿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군이에요. 1군입니다. 장석이 가장 목소리가 커지는 1군입니다. 10중8구라고 알고 계시죠? 10중8구. 지난주도 결국 이제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경주가 마지막 승부처였어요. 마지막 메인이었고. 그 당시에 그 러시포스라든가 마이데 이런 마필들이 출주했던 경주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건 쌍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이 클린업 천하. 근데 이제 후차권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딱 두 마필 정도로 압축이 됐거든요. 뭘로 압축이 됐냐면 황금탑하고 그 언비터블. 근데 원래는 언비터블이었어요. 원래는 언비터블에다 강하게 때리고 그 황금탑을 받치기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 피 본 애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상혁이, 임기원이 이런 애들 때문에 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고집스럽게 밀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 이상혁이 너 씨발 가는 마당에 한번 그냥 너 죽고 가라. 이 생각에 그냥 황금탑을 밀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황금탑이 좋았어. 이런 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마지막에 핸드폰 들고서 딱 던졌을 때 그 마지막 선택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두 군형의 적중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심하게 때리고 왔던 막건이냐 아니면 뒤에서 적중이냐는 차이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적중하고도 뒷맛이 썩 좋지는 못했던 게 지난주 메인 승부. 자, 12경주가 1군입니다. 최근에 1군이 조금 쉽게 갔죠. 뭐가? 배당이. 이번에 저는 상당히 지저분한 배당이 나올 것이다. 뭐 기본적으로 딱 봐도 여러분들이 대강 봐도 이거는 기본 배당이 7배당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그렇다고 팔리는 마패들이 자신할 수 있는 마패들이냐? 그것도 아니거든. 11번만 야오션샤인이 승군전이에요. 지난번에 줄타고 제대로 온 말이거든요. 외곽의 3정 제국 정상 출주 주기로 돌아왔다라는 것도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뚜껑을 좀 까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경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1군이에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세게 보는 배당입니다. 구멍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구멍입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딱 6구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좋게 봐도 대가리에 붙여도 30배당은 충분히 나오는 폭탄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째죠. 한번 밀고 들어가죠. 이번 주 12경주 밀겠습니다. 밀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이고 메인은 구경주지만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를 1군이에요. 장성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1군입니다.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빡빡하게 여러분들하고 합의 조치를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의 대명제는 바닥을 의심해라. 바닥을. 4번마 OS와다, 7번마 머스탱선, 14번마 썬버스터. 자, 이 4번마 OS와답은 4연승. 데뷔전에서 부미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이거 자신 있다. 대가리다. 의심치 마라. 대가리다. 아주 크게 재미를 봤고 직전까지 재미를 봤어요. 직전까지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뭐 꼬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의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진짜 OS와답은 검증될 레이스를 만났다. 왜냐면 최근 4번 다 쉽게 갔어요. 3번은 선행, 1번은 거의 선행에 가까운. 근데 이번에는
선행이 녹록치 않죠. 2번마 큐피트 총알, 1번마 천년지기, 3번마 클레이샷. 이건 내치게 있는 거고, 외곽 쪽에도 마필이 빅세븐이라든가 샤크라든가 꼴통들이 많아. 꼴통들이 많은 상태에서의 4번마 OS 화답이 과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의 그 편한 전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의심스럽죠. 7번마 머스탱선. 이것도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좀 쉽게 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1군의 입성을 딱 코앞에 두고 있는, 눈치 보기 딱 좋은 그 조건이거든요. 14번마 썬버스터. 3.5kg.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죠. 지난번에 베니윈 따이를 이길 때 그런 부담 중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니윈 따이가 끌었던 그런 단순한, 그런 빠르게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이페이스예요. 4, 7, 14가 이빨이 팔려나갈 경주인데 이거 다분히 의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해서 저는 이번 13경주 너무 쉽게 가지 말자. 바닥을 의심하자. 4, 7, 14. 이 바닥을 의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 아마 12경주까지 웬만하면 승부를 좀 보는 거고요. 12경주 딱 끝나고 나서 토경마가 뿌듯했다 싶다면 13경주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모든 경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뭐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다 보니까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의 좀 긴장이 좀 남아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긴장감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빚도 있고 또 다음 주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어떤 압박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압박감 툭툭 털어내고 좀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경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일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